국짐으로 복귀하려는 한동훈이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켜 주려는 것 같습니다. 영린을 건드는군요. 구독 한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상한 갸루 분장을 해서 국민을 공포에 질리게 한 한동훈이 감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말했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가리조차 못할 탄핵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소 취소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짐으로 복당하기 위한 꼼수겠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이번 지선이 망가진 건 틀림없습니다. 필요없는 공치모 같은 짓을 하니까 민심이 오만하게 판단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충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사방에서 켜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 행정부 수뇌부의 진단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심각한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층이 등을 돌린 원인을 두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니까 그 정쟁에 지친 것이다라며 모든 문제를 경제 탓, 정쟁 탓으로 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회견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젠프 기자회견 중 가장 걱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본질적인 개혁 명령을 고작 정치인들의 알량한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하고 자신들의 결단력 부족을 유권자의 피로감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뉴 이재명으로 추정되는 유저의 글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진영 지지층 민심에 아주 크게 오판하는 게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의 실체는 정치적 싸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법 영역의 부조리가 눈앞에 산처럼 쌓여가는데도 국정 수뇌부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서 오는 효능감의 상실이 본질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형성하는 4050 세대를 보십시오. 이들은 정당의 흥망성쇠와 개혁의 잔인한 지체 과정을 몸으로 직접 학습한 역사적 주체들입니다. 어린 날 언론의 프레임에 속아 노무현 대통령을 오해하고 서거 이후 흘렸던 반성의 눈물, 김대중 대통령의 통곡을 보며 가슴에 새긴 의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축적된 분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기득권 카르텔의 조직적 반란을 목격하며 다져진 정치적 자각을 가진 고학력 화이트 칼라층이 주류입니다. 이들은 대리인에게 계몽되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표를 던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억강부약의 애민정신, 공익적 마인드를 몸소 실천하는 그 선명함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존재할지라도 이것이 지지층의 효능감 상실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진영의 핵심 지지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와 돈 많이 벌어주는 것에만 환호하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정의의 실현과 사법 기득권 카르텔의 철저한 청산입니다. 리더가 대원칙을 당당하게 공표하지 않고 모호한 수사 뒤에 숨어 말을 바꿀 때 이들은 실망을 넘어 깊은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정치공학자들이 주장하는 중도 보수 확장론과 소위 뉴 이재명 패밀리의 포용 전략은 역사적 데이터 앞에서 여지없이 파산합니다. 선거 통계는 핵심 지지층은 언제나 투표장에 나온다는 정당 수뇌부의 판단이 얼마나 안일한 착각인지를 이번 지선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대 선거 패배는 지지층이 저쪽 당으로 마음을 돌려서가 아닙니다. 개혁 지체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집단적 투표 거부에서 기인했습니다. 또한 가장 기가 막힌 건 검찰개혁,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2022년에 법안 통과시킬 때 조문에 등이라는 한 글자 남겨뒀다가 시행령으로 수사권 전면 부활시켜준 거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 권력의 무서움은 수사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를 털 것인가 정하는 선택성에 있습니다. 단 0.1%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법에 남겨두면 수천 명의 조직과 예산을 유지할 완벽한 법적 명분이 됩니다. 기획수사 몇 건이면 전국이 뒤집히는데 일단 예외는 남겨두고 나중에 고치자. 이건 개혁의 자멸입니다. 이건 정무적 계산으로 남겨두려다 지층이 폭발하니까 공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인사낭맥상까지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 위해 사태가 났는데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는 당권 잡겠다고 지방이나 돌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후임 총리로 일할 사람 뽑겠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총리 체계가 민생이 아니라 계파 조율용이었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러니까 외교에서 성과를 내도 국정 안정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또한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자들, 기회주의자들은 현 정부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체포를 각오하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던 핵심 동지들은 찬밥 신세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들이 던지는 불씨는 옹졸한 순혈주의가 아닙니다. 수많은 배신 속에서 진영을 지키려 피 흘렸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작동시키는 정체성 검증 메커니즘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그저 속 좁은 감정 싸움으로 깎아내리고 도리어 지지층에게 과격하다는 역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지 지지층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방관하게 되면 지지층과 대리인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주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참모들만 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란 세력을 방치하는 국정 운영은 파멸로 귀결됩니다. 4050 주류 지지층이 정권을 향해 등을 돌리고 방관의 단계로 접어들면 대리인은 임기말 거대한 고립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을 잃고 방치된 사정기관의 칼날은 결국 퇴임 후 홀로 남은 전임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헌정사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공약은 주권자와 맺은 엄숙한 계약이며 변명 없는 개혁 의지의 실천과 고비를 함께 넘은 이들에 대한 의리만이 정권의 최종 성공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의 행보를 아주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냉랭하게 식어버린 유권자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지글은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정말 그대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제발 차주에는 이 대통령께서 우리 지지층을 위로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